네, 안녕하세요. 유자입니다. 열렬한 환영 감사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제 미모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먼저 최재철 교수님께서 저를 너무 극찬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실까봐 제가 살짝 두려워집니다. 실망하신다 하더라도 저한테 물병을 던지시거나 뭐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네. 던지시면 저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쟁병이라서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지식 나눔 콘서트를 우리 진행하고 계시는 최재철 교수님한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냥 와서 낭송을 좀 해달라는 초대를 받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첫째가 게을러서, 둘째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몸이 안 움직여져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정말 교수님 와서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지금은 6월이죠. 6월이고 이곳은 대학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 요때 이 대학로는 주말이 되면 찾기를 막아놓고 그 3, 4, 5 모여 앉아서 찾기를 모여 앉아서 막걸리도 이렇게 마시고 사물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리고 열띤 토론도 하고 최루탄 연기를 피해서 이 지하도로 뛰어들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이 찾길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제가 또 사물을 좀 잘 놀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놀면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낭송했던 시가 윤동주 시인의 별의 눈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오늘 시를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고 같이 낭송할 수 있는 시를 고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윤동주 시인의 별의 눈방을 먼저 들려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눈방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되는 것은 쉰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한마디씩 그려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오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잔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머물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을만 하셨나요? 네, 배경음악이 제가 늘 쓰던 음악이 아닌데도 교수님께서 너무 음악을 좋은 거를 틀어주셔서 제가 낭송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짧은 강연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디 나가서 강연을 할 정도의 주제는 사실 못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사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한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으니까 2019년 12월 29일까지 한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글 선생님이 된 동기는 아주 우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때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조금 행색이 낙노한 친구들이 이런 이만한 종이에다가 뭐라고 써가지고 버스에 앉아있는 분들 무릎에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어르신들 중에서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기억 있으시죠? 그날도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가고 있는데 무릎 위에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집을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픕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신문 20원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그 맞춤법이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 무릎에 그거를 놓는 소년의 손등은 피딱지로 얼룩해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언뜻 그 소년하고 저하고 눈이 팍 마주쳤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저녁이었거든요. 버스에서 그 소년이 내리는데 그 소년을 무조건 따라 내렸어요. 아마 서소는 어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년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갔더니 어디였냐면 무슨 신문사 보급소 같은 허름한 집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고만고만한 소년들이 무리지어서,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집을 나온 소년들이 무리지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나이가 그때 당시에 24살 대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한테 쫓아 들어가서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하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나를 뭐 이런 이상한 여자가 다 있나 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 도움 한번 받아볼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소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진짜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돈 안 받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원한다면 내 친구들과 같이 야학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이 되려고 했는지 그 친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의 친구들이 그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하고 과목을 맡아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제가 야학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동기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그 후로 공부를 정말 필요로 해서 내가 이걸 정말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한 친구도 있고요. 호기심에 옆에 친구가 하니까, 그리고 조금 예쁜 여자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여기서 박수 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쁜 여자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덩달아서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모두 중간에 그만두었고요. 2-3명의 친구들이 검정고시까지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들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의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몇 살인지가 벌써 뽀록이 나는 건가요? 어떻든 그 친구들이 지금은 많이 커서 이 사회 어딘가에서 저처럼 희망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한 손길, 따뜻한 씨앗이 돼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시선은 우리나라의 여자들, 어머니들한테 꽂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첫 딸을 낳으면 살림미천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싫습니다. 살림미천이 뭐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내 대신 이 살림을 일깨워줄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왜 첫 딸이 살림미천입니까? 예전에는 8남매, 9남매, 12남매 이 정도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여자가 공부를 해서 뭐해? 괜히 집안만 시끄럽지. 너는 열심히 일해서 동생들 교육시키고 집안 살림이나 해, 이런 걸로 치부됐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중에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 엄마가 진짜 한글을 몰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게 몇 년 전인데요. 그때 240만 명 성인 여자 중에 240만 명이 아직도 한글을 모르신다고 합니다. 다만 부끄러워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나 부끄러워서, 자식한테 부끄럽고, 친구한테 부끄럽고, 이웃한테 부끄럽고, 가족한테 부끄러워서 숨기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를 제가 행복이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먼저 배운 국어, 글쓰기를 가르쳐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한테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저한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그 지혜를 필요로 하는 그 맛을 가르쳐 줄까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들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장사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러다 보면은 상가 번영회 뭐 이런 것도 있고 친목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관광버스에 상가 번영회나 친목회에서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여행을 가죠. 그러면 꼭 휴게소를 한번 들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상가 번영회에서 제일 막내니까 휴게소에 버스가 도착해서 내리면 야 막내야 저기 자판기에 가서 커피 좀 뽑아와 이렇게 시킨대요. 그럼 그분은 배를 움켜쥐고 아이고 형님 내가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 지갑을 던져주면서 여기서 형님이 뽑아 드셔. 나도 화장실 가야 해. 이러고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찾으러 올 때까지 10여 분을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면 되는 일을 아프지도 않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숨어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으려면 적어도 밀크 커피, 설탕, 프림, 커피 이런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 번영회에서 그래도 나 장사 좀 하고 돈 좀 만지는 사람이야 하고 우쭈쭈 하는 분이 글씨를 모른다는 거를 그분들한테 들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 나들이를 갈 때마다 그분은 매번 배탈이 나서 별명이 똥쟁이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별명이 이래서 똥쟁이였어. 그런데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이름도 쓰고 내가 이번에 여행 가가지고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가지고 죄다 돌렸어. 이러면서 펑펑 오시더라고요. 이거는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저는 10년 동안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저의 전공은 영문학이었으면 저는 낙제를 했겠죠. 저는 국문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근데 저는 영어를 너무 못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숨어요.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면 무슨 외국인한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뭐를 시키려고 그럴 때 남편이나 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있잖아, 이거 프론트에 가서 이것 좀 달라고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요, 남편이 자기가 해. 자기는 입이 없어. 왜 말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나는 영어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자기가 좀 가서 부탁을 좀 해주면 되잖아. 아, 해봐야지 이 사람아.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지. 자기가 해. 그리고 필요한 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두고 가라.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죽으라고 회화 공부해서 다음 여행 때는 내가 너보다 영어를 더 잘할 거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만 영어 공부 돌아오자마자 딱 일주일 하고 집어치웠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저하고 공부를 하신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65세였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오래된 쪽지 하나, 꾸깃꾸깃 꾸겨진 쪽지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보고 나서 어머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내가 젊은 나이에 시집온 부잣집으로 갔어요. 부잣집에 가서 먹고 살만한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 남편이 허구한 날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도대체 허구한 날 바람을 피니까 못 살겠어서 남편하고 단판을 졌대요. 이렇게 계속 바람을 피면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러니 이제 우리 그만 갈라섭시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이 어머님하고 이혼을 하면 집에서 큰일이 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시는 바람 안 필게. 여자는 쳐다도 안 볼게. 요 동네에 있는 막걸리집에 이제 안 갈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그럼 각서를 쓰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각서를 쓸게. 그리고 어머님한테 부르라 그러고 아버님은 엎드려서 글씨를 쓰는 거죠. 어머님은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 아버님 이름 되면서 최씨 아버님이셨어요. 최 누구누구는 2번 다시 바람을 피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한 번 더 바람을 핀 것이 들켰을 경우에는 전 재산을 나 김 누구누구에게 주고 나간다 라는 각서를 썼답니다. 지장 찍으시오. 그래서 지장 손가락으로 지장까지 딱 찍었습니다. 이 어머님은 그 각서를 가슴에 고이고이 품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를 무기로 그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저를 알게 돼서 저희 한글학교에 와가지고 3년을 저하고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름도 쓰시고 글도 읽으시고 그랬죠. 그날이 아버님 제삿날이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아버님이 그리워서 그 각서가 생각이 나서 그거를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어머님 눈앞이 노래지더랍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그 각서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어머님이 글씨를 모른다는 이유로 이 아버님은 수도 없이 그 어머님을 무시했고 그리고 내가 산토끼 노래 가사를 써서 각서라고 준다 하더라도 이 어머님은 이것을 모를 테니까 이렇게 넘어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님이 울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누가 나를 죽인다고 쓴들 내가 알겠습니까? 살린다고 쓴들 알겠습니까? 선생님, 글을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각서를 지금이라도 읽을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해라는 게 뭘까요? 문해라는 것은 문자를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문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한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는 이 한글 선생님들을 문해교사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한글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문해자입니까? 비문해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문해자일까요? 비문해자일까요? 저는 저 자신을 비문해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제가 알 수 있지만 다른 영역의 말들은 모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비문해자죠. 한 학습자가 쓴 글이 있어서 그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56년 고단한 인생,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2년 되어 만난 한글학교, 바쁜 틈틈이 시간 내어 눈을 뜨려 합니다. 난 놓고 니은자도 알았고요. 반지 보고 이응자도 알았습니다. 김순자 이게 내 이름이고요. 박희남 이게 내 금쪽 같은 아들 이름입니다. 내 이름 물어보지도 않고 버스 타고 장도 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보통은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재벌이나 위정자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허구한 날 싸웁니다.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합니다. 저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절망을 느끼지만 그 절망 속에서 죽고자 해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죽을 용기로 살라고 하잖아요. 뻥입니다. 죽을 용기로 못 삽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죽습니다. 죽을 용기가 생길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사는 이유는요, 죽을 용기가 없어서예요. 저는 제가 죽을 용기가 생길, 그 어마어마한 용기가 생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겁니다. 행복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발로 화장실을 갔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게 정말 행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 행복해 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듣고 나서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올 겁니다. 행복도 귀가 있어서 불러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